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 들려주는 장사의 모든 것. 오늘 읽어볼 책은요, 바로 장사의 신입니다. 저자는 우노 타카시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우노 타카시는요, 장사의 시인, 그리고 이자카야의 전설로 불리면서 요식업계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 요리를 못하는 사람,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음식점 사장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의 가게에서 길러낸 선술집 사장만 300명 이상입니다. 그 모든 이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게는 일단 손님을 어떻게 끌고 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게가 어떻게 계속 돌아가게 만들까, 즉 한 번 온 손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다시 오게 만들까가 중요해. 음식점은 건전한 다단계 사업이야. 가게를 좋아해주는 손님이 다른 손님을 데려와주고 그 손님이 또 다음 손님을 데리고 찾아와 주니까. 가게라는 건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야. 라고요. 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은요, 일본의 외식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기 잡지 니케이 레스토랑의 저자가 2007년 5월부터 12월 호까지 연재한 우노 타카시가 알려주는 작은 가게가 잘 되는 법을 가필 수정하여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프롤로그, 그리고 파트 1, 장사 안 되는 가게는 있을 수 없다. 파트 2,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어라. 파트 3, 요리를 못해도 인기 메뉴는 만들 수 있다. 파트 4, 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파트 5, 팔자 하고 생각하면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자를 수 있다면 밥집을 열 수 있고 병뚜껑을 딸 수 있다면 술집을 할 수 있다. 밥집이랑 술집은요, 하려고만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대표 인기 메뉴인 토마토 샐러드 같은 건 토마토를 그냥 썰 수만 있어도 되고요. 맥주도 병뚜껑만 따서 손님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는데도 원가보다 많이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돈벌이가 또 있을까요? 저자는요, 대학 시절에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부부가 하는 어묵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남이 만든 어묵을 국물에 넣고 팔팔 끓인 걸 그냥 내는 게 끝이었죠. 그런데도 그 가게는 엄청 인기가 좋아서 1년에 한 달 정도씩은 부부가 해외여행으로 금인 휴업과 같은 벽보를 유리문 앞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이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무지 재밌겠는데? 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요. 이런저런 가게에서 일하다가 본인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식업 쪽에 들어왔고요. 요식업 쪽에 들어온 지는 벌써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에서는요, 유지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지라는 사람은요, 레스토랑을 갈 때마다 거기 주인이랑 친해져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거기 간판이랑 메뉴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일본에 돌아와서는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을 자기 가게에 붙여놨죠. 손님이 그런 걸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요. 왠지 매력적이잖아요. 유진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런 고민들을 할 때면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는요, 손님들로 가득 붐빌 수밖에 없었죠. 굳이 어려운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가게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유진은 바로 그런 걸 저자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 저자는요, 제자에게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지루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간 인생이 망가진다고 표현을 했죠. 이 장사의 신 책에는 저자가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자카야 아저씨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가게를 해보려는 사람들,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기만 하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파트 1입니다. 장사 안 되는 가게는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안 되는 가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같이 먹고 마시거든요.
손님이 안 오면 어쩌지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정도면 꼭 올 거야 라는 자신이 없으면 가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개에 100엔에 산 토마토가 50m 떨어진 이자카야에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두었다가 썰기만 했는데 300엔이 됩니다. 심지어 그걸 보고 손님은 진짜 싸다 하며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죠. 저자는 처음에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비프 스튜나 햄버거를 파는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처럼 나가질 않았죠. 대체 왜 안 나갈까 열심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죠. 영업을 끝내고 동료들과 자주 들르던 술집에서 먹었던 메뉴, 그건 그저 치즈랑 피망을 둘둘 볶기만 한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토록 공들여 만든 햄버거랑 똑같은 금액인 6,000엔이었죠. 결국 술집에서 먹고 싶은 요리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보다 손님이 즐겁고 가게가 편안한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즈음 저자는요, 후쿠오카에서 유행하던 한 가게에서 힌트를 얻어서 화로구이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진짜 화로 같은 건 못 만드니까 카운터 앞에 꼬치구이기 2개를 놓고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도록 봉을 단 다음에 건어물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로가 있고 그 위에 쇠 봉이 있고 이렇게 꼬치를 걸어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건어물은 하루 만에 전부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요. 바로 메뉴를 싹 바꾸었고 그에 따라 손님이 늘어났죠. 바로 결정해가지고 메뉴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정한 음식 경영자라면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잘 될까 하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보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늘고 결국 가게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라면 가게에 갈 때면 저자는 항상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라면 가게는 보통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죠. 수프에도 엄청난 재료를 쓰고 하지만 손님들은 큰 솥에서 끓고 있는 그 상태만 볼 수 있으니까 그 재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자라면 카운터 자리랑 마주보는 쪽 주방 벽에다가 유리문 냉장고를 설치하고요. 하루치 스프 재료를 그 안에 걸어놓고 몇 월 며칠분 돼지뼈 50kg, 닭발 30kg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문을 두고 여기에 뭐 돼지뼈 몇 킬로, 닭발 몇 킬로 뭐 이렇게 솥 안에 넣던지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린 생선 포대에도 몇 월 며칠분 몇 킬로그램 이라고 붙여서요. 손님 자리에 보이는 데다가 놔두는 것이죠. 그걸 보는 손님들은 대부분 무척 신기해 하거든요. 왠지 믿을만한 가게라고 느끼고요. 평소와 똑같은 라면을 내더라도요. 더 잘 팔리는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좋은 재료를 쓰면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이 길을 선택해 놓고서 상황을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잘 되는 가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와준 손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행을 쫓지 말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손님을 타깃으로 했을 때 장사가 잘 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가게를 하고 싶은가, 어떤 가게라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의 가치관이 있는 가게, 그래서 손님들이 멋지다고 말해줄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죠. 저자가 자주 가는 인기 있는 라면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또 와줬네 이런 식으로 꼭 말을 걸어주는 느낌 좋은 아저씨가 주인이죠.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테이블엔 일본 술이 놓여있고 술안주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붐비더라도 술을 마시며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가게였죠. 사람들이 빨리 드나들게 해서 가게의 회전율을 높이려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신문지로 말아서 라벨을 가린 술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물으면 맛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대답해주는 아주 재밌는 가게였죠. 그 아저씨는 또 스페인 국제회의에 참석함 같은 농담을 쓴 종이를 붙여놓고요. 여름에는 한 달 정도 쉬곤 한다고 합니다. 가게에 에어컨이 없어서 자기가 더워서 그런다는 거죠. 손님들은 이 가게를 그냥 멋지다고 표현했습니다.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가게가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저자는 묻습니다. 신주쿠나 시부야에 이 가게에 체인점을 낸다고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가게만의 가치관이 있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 주인은 멋지다고 손님들이 생각해 주는 것이죠. 가치관은 손님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손님 입장에서도 즐거운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성공하는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저자의 제자들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학교에서 문제아이거나 공부를 못했다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고로 이제 이자카야라는 곳이 주인이 지나치게 성실하면 가게를 성공시키기까지 좀 고생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수많은 가게를 거느니 체인점 같은 데서요, 점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작은 가게를 번성시킬 수 있는 경영자가 될 자질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체인점이 아니라 내 가게를 운영한다면 직원을 뽑을 때 얼마나 성실한가 보다는요, 손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저자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건 동료와 둘이서 가게를 내는 것입니다. 가게란 스스로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맨날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잖아 같은 사소한 불만도 쌓이기 마련이죠. 자고로 가게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요, 가게를 경영하기 위한 진짜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팔까 머리를 쥐어짜내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가게에 즐기는 마음을 부릴 여유도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유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평수가 좁은 가게, 약 8평인데도 메뉴를 더 늘리고 싶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부엌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엿한 사전 준비용 주방이 될 테니까 말이죠. 자금이 모자란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도 1륜차보다는 2륜차가, 그리고 2륜차보다는 3륜차가 더 안정감 있듯이 가게도 1개보다는 2개, 3개 정도를 내면 점점 경영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업 후에도 열심히 자금을 모아야만 하죠. 저자는 이자카야를 시작했을 때 처음 3년간은 가게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밤 12시 이후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만엔은 팔고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그 돈은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가게를 열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열정이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죠. 불경기가 바로 개업 찬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실력 있는 가게라면 어떤 시대에 오픈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애당초 음식 장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다른 일보다 이걸 하는 게 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앞서면요, 지나치게 유행을 쫓거나 주위에 휩쓸리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줏대를 갖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갑자기 확 붐이 일었다가 어느새 빠른 속도로 거품이 쓱 빠지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예전에 유행하던 음식점을 누구나 한두 가지는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메뉴에는요, 그때그때 유행을 잘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전체를 걸고 유행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가게는요, 유행을 쫓아갈 게 아니라 질릴 일 없는 평범한 가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불경기는 오래 장사를 하게 되면 누구든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기에 가게를 여는 건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대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야 될 거는 바로 청소입니다. 음식점을 할 때 청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손님이 기분 좋게 있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실내 조명 구석구석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접객이란 무조건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게를 할 때 꼭 필요한 건 이미지화하는 능력입니다. 점장이나 경영자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미지화하는 능력입니다. 가게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해서 단순히 메뉴나 가게 구조, 손님 계층 같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가득 찼을 때 손님과 어울리는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 거죠.
가령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온다면 오늘도 손님이 꽉꽉 차겠군. 비가 오니까 오늘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강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면 백엔숍 가서 귀여운 타월을 사와서 손님들이 몸을 닦을 수 있게 하자 하는 서비스를 이미지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님이 많이 올까 줄어들까 걱정하는 사람과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사람, 어느 가게가 더 잘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걱정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더 잘 되겠죠, 당연히. 원하는 걸 생각하고 이미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장에게는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모두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점장은 모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까 상상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솔선수범을 해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점장은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될 수도 있고 매니저가 될 수도 있죠. 약점이 있어야 비로소 실력이 늡니다. 가위를 달라는 손님에게는 그냥 가위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요, 먹기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여기서 잘라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잘라서 내줘야 합니다. 가위를 빌려주기만 한다면 이 가게 음식은 먹기가 너무 불편했어로 끝나지만, 잘라서 내어주면 여긴 참 친절한 가게구나 라고 손님에게 어필할 찬스가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면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 전환이죠. 만약에 혼자 온 손님이 족발을 시키면 혼자 드시기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반만 내어드릴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메뉴를 권하는 편이 훨씬 친절한 일입니다. 손님을 계속 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시키시는데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드리면 손님은 먹다가 지쳐가지고 여기는 좀 너무 많아서 혼자 먹기엔 불편해하고 가게를 안 오겠죠.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좀 더 즐겁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서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것, 그런 욕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가게는 싼 메뉴를 팔고 있으니까 서비스는 대충 해도 된다는 제멋대로의 발상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머리를 풀가동해서요, 상상력을 발휘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손님을 즐겁게 해줄까?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오랫동안 장사를 해나가는 동안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독립을 하면 스스로 되돌아보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독립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자신의 약점을 알아채고 장사에 필요한 힘을 길러야만 하는 것이죠. 독립하기 전에 다른 가게에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향과 약점을 파악하고 고치고 그 일하는 동안 그냥 적용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 이런저런 판단착오를 거치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장사하고도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점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약점이 있어야 실력이 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핸디캡을 극복하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발전해 가는 것이 지금의 장사와 연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 비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강한 가게는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손님들에게 이득을 주는 가게입니다. 질 좋은 음식을 싼 가격으로 팔면서 노력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내부가 청결해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거나, 손님을 여러 면에서 배려하는 인상을 주는 가게는요, 시대를 불문하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죠. 폐점한 가게가 많은 상가라도요, 반드시 잘 되는 가게는 있습니다. 그 어떤 세락한 거리라도 얼마든지 가게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요, 계속 망하는 위치라도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 이 가게를 빛나게 해가지고 상권 자체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례도 많죠. 손님이 많기로 유명한 시내의 인기 초밥집에서는 새로운 요리사가 올 때마다 지금까지의 원가 공식은 버려달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원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이득을 줄까, 즐거움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가율이 높아지면 손님의 회전율이 좋아질 때까지는 가게가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동안 손님의 수가 늘어서요. 원가율의 손실을 메워주게 되죠. 가게 입장에서도 어떤 상품에서 이득을 내고 어떤 상품으로는 손님에게 이득을 줄지 원가의 밸런스 포인트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만 집착하지 않은 것, 그게 장사의 기본이죠. 좋은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이득을 주는 가게, 작은 부분 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가게, 그런 가게는 반드시 손님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싼 메뉴만 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라고 싼 데만 눈이 가는 게 아니니까요.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시기라도요, 손님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윤택한 기분을 맛보고 싶어 하거든요. 즐긴다라는 개념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요, 자신의 일을 즐기고 그 가게에 온 사람들도, 온 손님들도 식사하는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제대로 된 가게를 보고 다녀야 합니다. 가게를 시작할 때 다른 음식점을 보러 다니며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독립을 한 후에는 당분간 보러 다닐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바쁘니까요. 오픈 전에 다리품을 팔아 다른 가게를 얼마나 보고 다녔는지가 가게의 성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손님이 되어 본 적이 없으면 가게를 하는 것도 무리죠. 정말 제대로 된 가게에서 그것의 노하우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건 대기업에서도 제대로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규모가 너무 크면은 보고 배운 걸 바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작은 가게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잘 되는 가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없다면 잘 되는 가게의 경영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가게를 보러 갈 땐 어떤 가게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없다면 나라면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울 게 있다면 배워서 내 가게에 바로 적용하거나 어디에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 배울 게 없다면 내가 기존에 있는 지식들로 어떻게 이 가게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가게를 가든 다 유용한 것이죠. 아이디어는 바로 실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다 싶은 아이디어와 맞닥뜨렸을 때 곧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머릿속 파일에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요, 보물을 가지고도 썩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성공과 실패의 경우를 세어보면 실패인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지만 수많은 아이디어를 실험하다 보면 그 중에 대성공인 것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지인들의 정보나 입소문과 더불어서요, 주간지와 만화 잡지의 맛집 정보를 보고 자주 시찰하러 간다고 합니다. 잡지 정보 중에서 이거다 싶은 건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스크랩 해두기도 하죠. 막상 따라해보면 별로일 때도 있지만 그게 적중할 때는요, 언제까지고 떠들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을 따라하는데 거리낌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얻은 정보든 뭐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것이죠. 작은 가게라도 커다란 가게와 경쟁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건 천박한 게 아니라요, 작은 가게의 커다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며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단 덜 천박한 것입니다. 단 무작정 흉내내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메뉴에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더할 때 비로소 매력적인 우리 가게만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유니크한 우리 가게만의 메뉴를 만드는 것이죠. 특징이나. 다양한 가게를 연구해서 훔칠 수 있는 기술을 훔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아이디어의 보고는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입니다. 음식 진열부터 종류, 포장 형태 등 참고할 것이 많죠. 대기업과는 다른 자영업자만이 이기는 방법. 매상이 떨어지면요, 심야 영업을 하는 이자카야라도 점심 식사 영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야만 장사하는 이자카야가 장사가 안 되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저자도 예전에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점심 영업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심 영업까지 시작하면요, 스태프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찍 나온 사람들도 업무가 늘어지면 늦은 시간까지 있게 되니까 점점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죠.
게다가 점심 메뉴는 박리담회라서 드리는 비용 대비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자카야라면 점심보다는 밤에 영업시간을 늘리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까지 열어두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경쟁 상대가 적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하면 경쟁 상대가 많이 없겠죠. 매상을 늘려야 한다면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공리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음식과 음료만으로 나누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요,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를 세트로 만들어 놓는 것도 가능하죠. 다른 각도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생각해서 이것저것 공리하다 보면요, 반드시 매상을 늘릴 수단이 생길 것입니다. 기업으로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걸 찾아야 해 하는 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가게라면 무리해서 새로운 걸 하지 않더라도 가게를 지속할 수가 있죠. 우리 가게만이 할 수 있는 1등 전략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형 체인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죠. 음료를 내는 게 누구보다 빠르다거나 세트 메뉴가 가장 신선하다든지 대단한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소한 1등이 쌓이고 쌓여서 손님들을 붙들고 번영으로 이끌어주거든요. 다음은 이제 파트 2,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어라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잘 되는 이유입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다들 입지 때문에 골머리를 썩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요. 음식점은 무조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낸다고 해서 번창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장사하기 쉬워 보이는 곳은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다면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작은 건물의 3층에 가게가 있다고 치죠. 그런데 와준 손님이 모두 와, 제대로 찾아서 다행이다 라고 만족하게 만들 수 있다면요, 꼭 성공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데 괜찮은 가게가 있어 라고 입소문이 퍼질 테니까요. 저자도요, 처음에 열었던 가게는 인적이 드문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소에서 다른 데랑 똑같이 해서는 손님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선 막차 시간이 다 돼서 기가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이자카야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심야 요금으로 인당 300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300엔 안에는 서비스로 내는 된장국과 과일이 있었죠. 이게 잘 들어맞아서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잔뜩 찾아와서 하루에 6만엔 이상 매상을 올리는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온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게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있는 힘껏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서 친해졌고요. 간판 요리를 서비스로 내주기도 했죠. 맛있어요? 라고 안 물어봤다고 합니다. 맛있죠? 라는 확신에 찬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요, 가게에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못 모으는 건 입지 문제가 아니라요, 가게의 실력 문제인 것이죠. 우리 가게만의 매력,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손님들을 멀리서도 찾아오게 만드는 비밀이니까요. 여기 멀다는 건 역 앞에 있는 가게와는 달리 손님들이 거리를 걸으며 대체 거긴 어떤 가게일까를 상상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손님의 마음속에 자연스레 그 가게에 간다는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장소에다가 풍류까지 있으면서 접객도 잘하는 가게를 만들어 놓은다면 손님은 틀림없이 팬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체인점이 내 작은 가게 옆에 들어선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비 고객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내 가게만의 매력으로 손님을 사로잡을 궁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한 가게일수록요, 필사적으로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붙게 되어 있죠. 그런 노력 끝에 손님들이 따라줄 테고, 얼마 후 30평짜리 가게를 열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는 가게가 성장하기까지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실 있는 가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키울수록 우리는 스토리를 쌓는 것입니다. 손님과 관계를 만드는 건요, 대화뿐만 아니라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상대와의 틈을 좁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오래된 일인데 간판이 없어서 티셔츠에 가게 이름을 써서 기둥에 걸어둔 6평쯤 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요리가 나올 때까지 한 권의 앨범을 건네주곤 했죠. 앨범 속에는 화장실 벽을 칠하거나 의자를 만들거나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가게를 꾸미고 있는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이 쭉 담겨 있죠. 그런 사진을 보면 화장실에 갔을 때마저도 손님들의 반응은 반드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게와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거든 우선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외우고요. 근처 사는지, 어떤지를 넌지시 확인하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추가 주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묻는 거예요. 여기 근처 사세요? 손님이 대답하면 자, 그럼 친해진 기념으로 서비스 좀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토마토 샐러드나 오이 절임 같은 걸 내어준다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확 높이는 것이죠. 또 이웃인 걸 확인했다며 가볍게 한잔하고 싶을 때 꼭 들려주세요 라고 말을 걸기도 쉬워요. 거기다 메뉴에 없는 거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덧붙여준다면 손님도 무척 친근하게 느낄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간단하게 끓여낼 수 있는 면을 몇 가지만 상비에 두기만 해도 됩니다. 한 번 온 손님은 반드시 마음을 사로잡아 단골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단골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그들을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접객,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전단지 갖고는 절대 단골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저자의 제자가 독립해서 차린 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자는 제자들의 가게를 주기적으로 간다고 해요. 인상 깊은 부분도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말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도로와 접해 있는 입구 한쪽에다가 어묵 냄비를 놔두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가게에서 저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역쪽에서 단골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인 그 제자가 손님한테 오늘은 안 들려요? 라고 물었고 손님은 오늘은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지나가 버렸죠. 그때 저자는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이르고 그 손님은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저자였다면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어묵 두세 개쯤은 건넸을 거라고요.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손님을 어떻게 가게로 불러들일지 거기에 대해 굶주려 있지 않으면요 성공하는 가게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가게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저자는 계속 말했죠.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가 될수록 점점 안정화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게는요 두 번째 가게를 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 브랜딩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이상과는 다르더라도 우선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게를 고르는 일부터 접객을 하는 모든 것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장사는 왜 하냐? 이 저자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사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는 거니까 도시에서 열든 지방에서 열든 항상 어디가 더 행복할까를 위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자신이 살아가기 즐거운 터전을 꾸려가는 사람이 가게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트 3. 요리를 못해도 인기 메뉴는 만들 수 있다. 요리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생각해낼 수 있는 메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메뉴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손님한테 낼 것인가? 가게를 열 때 메뉴 만들기만큼 중요한 게 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메뉴가 무조건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하려던 게 이자카야라면 요리사가 필요 없을 뿐더러 어려운 메뉴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돼지 두루치기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아주머니를 보며 저자는 충분히 이자카야를 열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메뉴라도요 손님한테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 잘 팔리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자카야를 여는 건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 특별해 보이는 메뉴, 그런 걸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어묵을 팔 때도 그냥 어묵이라고 파는 게 아니라요. 참 신기하죠? 여름인데도 인기 있는 어묵, 이렇게 메뉴판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자카야 요리는요, 나라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좋습니다. 복잡하고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요리는 낼 필요가 전혀 없죠. 이 집 어묵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손님이 물어올 때 수프랑 같이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둬서 맛있어지는 거예요 라고 맛의 비결까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맛의 비결을 1년에 10개든 20개든 조금씩 모아서 100개 정도 떠들 거리가 생긴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대단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자카야는요, 기술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님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저자는 이자카야를 갓 시작했을 무렵에 회를 내려고 새끼 방어 횟감을 사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썰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아예 대충 썰어 더 맛있는 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메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면이 엉망진창이라도 신경 쓰지 않게끔 대접에 담아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걸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회를 내는 곳이 없었고 회도 무척이나 싱싱했기 때문이죠. 재료가 일단 좋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내든 맛있었던 겁니다. 실력이 없어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팔리는 메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뉴에 스토리를 붙여버리는 거죠. 홈런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메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는 걸 간판으로 내걸어도 좋죠. 무채 위에 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찐 완두콩 위에 회를 줘도 얼마나 재미있나요? 그러니까 무채가 아니라 완두콩 위에 이렇게 회를 얹어서 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메뉴를 살짝 비틀기만 해도 안타는 칠 수 있는 것이죠. 잘 팔리는 메뉴로 바뀌는 것입니다. 작은 가게, 전문 요리사가 아니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회이며 실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할 때만이 비로소 가게를 성공으로 이끄는 실력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만약에 손님이 음식이 남겼다면 왜 남겼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아주 가게 운영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손님에게 음식이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배가 불러서 남겼을 수도 있고 원래 많이 안 먹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개선 포인트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손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자세야말로요, 음식점 경영자에게서는 빠져서는 안 될 자질입니다. 예전에 저작 가게에서 가을이 돼서 꽁치에 주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님이 하룻밤에 80명이 왔는데 꽁치는 고작 12마리밖에 안 팔린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나갔어? 라고 일하는 사람에게 묻자 그냥 주문을 안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자는요, 단순히 안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는 능력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죠. 판다는 건요, 예를 들어 꽁치 30마리를 바꿔들랑 그걸 5kg라도 다 팔고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손님이 그냥 이 30마리를 주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팔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메뉴 쓰는 법, 이거 하나만 해도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는 꽁치 60마리나 나갔습니다. 오늘 직원들끼리 먹어보니 최고였습니다. 이런 것 같은 한마디를 넣는 것이죠.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메뉴판에. 요리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팔려고 작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늘 팔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메뉴판이건 음식을 내는 과정이건 그 모든 과정에서요. 객단가를 올리고 싶을 때 보통 메뉴 가격을 내려서 손님에게 어필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메뉴 가격을 단순히 낮추는 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 인하는요, 한시적으로 좋아도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낮춰버린 가격은 그 당시에 와 싸다 할지 몰라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손님들 눈에는 더 이상 그 메뉴가 매력적으로 비치지 않죠. 따라서 손님들로 하여금 싸니까가 아니라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팔리는 메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떠주면서 자리에서요, 직접 떠주면서 주는 디저트 메뉴와 같이요, 이 메뉴를 내면 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식으로 내주면 손님들이 좋아할까, 거기까지 이미지화를 할 수 없다면 손님의 8알 이상이 주문할 만한 메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지화를 할 수 있어야 좋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양을 많이 주면서 특별히 많이 드렸어요 이거보다는요, 눈앞에서 접시에다가 한 마리는 덤입니다 라며 덜어준다면, 직접 보여준다면 손님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저자는요,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간단한 100엔짜리 안주거리를 만든 적도 있다고 해요. 빵 가장자리에 초콜릿을 코팅한 안주를 내거나요,
깍두기 두어 조각을 담아낸다든지 아니면 생선 서더리탕을 딱 한 입 정도로 제공하든지 해서요. 메뉴 아이디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디어가 넘쳐나죠. 메뉴 이름을 정하는 것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손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만든 메뉴는 당연히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죠. 값싼 와인입니다 보다는 맛있는 와인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편이 손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시고 싶어질 것입니다. 손님의 마음을 상상하는 힘은요, 장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한 서비스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님에게 이렇게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김을 바삭바삭하게 구워줘. 괜히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맥주 시키는 분에게 맥주는 주방에다가 시원하게 얼려놨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손님이 음식점에 오는 건 즐기기 위해서예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가게에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요리가 줄줄이 나오고 분위기도 좋다면 손님은 이웃 가게 따위는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파트 4. 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게에 놓을 작은 소재라도요, 이걸로 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를 이미지화한다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손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야기 내용은 대수롭지도 않은 걸로 충분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메뉴를 소재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 파는 이 옆에서 직접 재배한 거라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이런 얘기죠. 가게에 소품 하나에 이야기를 넣고 메뉴 하나에 이야기를 낸다면 재미있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오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 가게에서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장사는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만 보고 있어서야 모든 손님을 즐겁게 만드는 좋은 가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소한 것 하나도 신경 쓰면 됩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소소한 행동 하나가 손님을 감동하게 하거든요.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손님이 된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식업은 100엔짜리 토마토가 300엔이 되는 장사라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액인 200엔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도 3배나 더하는 토마토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손님이 미소 짓게 되는 가게를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식업 아닐까요? 한가하다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말입니다. 손님을 즐겁게 해줄 궁리를 하는 가게에서는요,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메뉴가 잘 팔릴까라든가 어떤 일을 하면 손님이 기뻐해 줄까를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손님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바빠지더라도요, 접객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손님을 팬으로 만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유가 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접객은 불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요,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접객이 어려울 것입니다. 접객은 무조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손님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걸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접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매뉴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접객을 늘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 5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팔자고 생각하면 날개 놓친 듯 팔릴 것이다. 작은 가게에서 반값 홍보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반값이라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후한 서비스를 해줘서 입소문을 내게 하는 방법이 훨씬 낫죠. 메뉴판을 이용한 판촉 효과도 효과적입니다. 그때 포인트는 메뉴판에 살아있는 말을 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은 평범한 말들이 좋습니다. 그게 손님의 마음에 가장 잘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전화 좋은 게 들어왔어요. 이런 말이죠. 하는 일 전부가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역시 아이디어의 절반 이상은 실패했죠. 하지만 가령 그때는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시도해 본 만큼 축적된 결과가 가게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손실이 나는 게 두려워서 재료를 아끼지 말고요.
가게 평판이 생길 때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본점만 찾는다는 각오로 재료를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좋은 가게를 만드는 것이죠. 손실이 나지 않으려고 움츠려드는 장사를 할 게 아니라요. 손실이 나더라도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 그렇게 함으로써 가게의 실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을 신경 쓸 정도라면 애초에 가게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본점만 찾겠다는 각오로 목표를 높게 세우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곧 파는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판다는 것은요, 메뉴를 기획하고 재료를 사서 만들고 그걸 PR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손님한테 어떠세요라고 반응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판다는 것이에요. 손님에게 메뉴를 권하는 방법은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또 그 메뉴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중요한 건 가게 직원들이 살아있는 말로 손님한테 그 맛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쁠 때일수록 아까 접객을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바쁠 때일수록 손님에게 한마디 말을 더 걸어주고 간단한 서비스로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 가게는 항상 평판이 좋은 가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워낙 담고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리해드리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쿠 코퍼레이션의 사장 우노 타카시의 책 장사의 신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만의 이자카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자카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꼭 제가 공유드린 내용이나 이런 걸 좀 가게 운영하실 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좋으셨으면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보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